산화와 환원. 자, 선생님은 산화를 이런 기호를 한번 써서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 자, O에다가 화살표 위로 플러스. 그 다음에 환원은 H의 아래로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여기에는 산화환원의 네 가지 뜻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해요. 근데 환원은 수소와 결합하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H를 잃으면 산화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O를 잃게 되면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건 아니야. 예외도 있어.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외 없어요. 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전자를 잃음이지. 네, 전자를 잃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이 될 수 있는 건 전자를 얻음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위로 증가하는 거. 이게 산화수가 증가할 때.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할 때를 환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산화환원을 배울 때 산화환원의 동시성을 먼저 얘기하거든. 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화환원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놈이 산화된다. 그러면 어떤 놈은 환원돼야 돼. 반드시. 그렇겠지? 네, 산화환원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데 그래서 산화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 산화제. 자, 자신은 뭐가 되는 거니? 환원이요. 자신이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잖아.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는 물질이지 자기가 소화되는 물질이 아니죠. 네, 자, 산화제를 우리는 산화력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산화가 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자, 이런 거를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산화제, 환원제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고 반드시 이 반응은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이네? 자, 반드시 산화, 환원 반응인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화학 반응식에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니? 화학 반응식에 호던소 물질이 있으면은 이건 100% 이건 산화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네, 호던수 물질은 어떤 것들이 호던수 물질이냐? H2, O2, N2, F2, Cl2, Br2, I2, 금속류, 그 다음에 탄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호던수 물질이죠. 네,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식에 있으면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산화 환원이 아닌 반응이 있죠. 산화 환원이 아닌 대표적 반응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온 간의 반응. 이온 간의 반응에서는 이온 간에 이온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이온 결합 물질이
자,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거 또는 앙금이 생기는 반응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이 이온 간의 반응이라 얘네는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화 반응이 있죠. 삼염기 반응.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트륨을 염소화 반응시켰더니 염화나트륨이 됐어요.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니? 아니니?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산화하는 반응이 맞지? 왜 산화하는 반응이야? 앞에 이거 다 혼원소 물질 아니야 이놈아. 아, 네. 혼원소 물질이 있으면 100% 산화하는이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네. 자, 이거는 무조건 산화하느냐. 그런데 이거 봐봐. NaCl을 물에다 녹이면 수용액 속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져. 요 안에도 원래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자, NaCl을,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자, 요거를 NaCl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는 석회수에 CO2가 들어가면은 뿌옇혈해진다. 이거 앙금 생성이죠. 네. 이런 것들. 또는 자,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키면은 염화 나트륨하고 물이 생기고 열이 나와요. 이런 거 중화 반응. 얘네들은 산화하느냐 아니야. 대표적으로. 네.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자, 거기 빈자리에다가 요것들 써놔. 요거 얘로 써놓으란 말이야. 오른쪽에 좀 여유가 있죠? 빈자리. 네. 그런 걸 써놓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잠시만요. 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을 따져보는 게 있어.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따질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속의 재련이에요. 자, 금속의 재련 중에 예를 들면은 철의 재련이 굉장히 잘 나와. 자, 철의 재련은 어떻게 되냐면 용광로 속에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자, 철광석 Fe2O3 철광석을 넣고요. 그 다음에 C 코크스. 그 다음에 자,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공기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여기선 산소를 반응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야. 그러면 네. 여기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선 코크스 탄소를 넣어준 게 여기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된다. 얘 봐봐. 얘 이렇게 되면서 산소와 결합했지. 네. 그러면 얘는 산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원제지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 하나가 산화되면 다른 하나는 환원이 돼야 되잖아. 동시성에 의해서. 그래서 네. 얘는 산화제 이런 역할이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가 환원력이 매우 크거든. 자, 환원력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자, Fe2O3 철광석이 있는 곳에
CO 가 들어와요. 자, O 3개니까 CO도 3개를 넣어. 그래서 EFE 3CO2 이렇게 변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 잃었지. 네. 그러니까 환원됐잖아. 환원됐으니까 산화제. 얘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 하나 더 결합했어. 그래서 얘가 산화된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금속의 재련에서의 첫 번째 산소의 이동과 산화를 따지는 게 철의 재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리의 반응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 구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자, 우리가 보통 자, 가스불이나 이렇게 버너를 불꽃을 피면은 이 겉불꽃이 있고, 겉불꽃은 색깔이 연하고 온도가 높아요. 요 속불꽃이 있어. 근데 겉불꽃에 자, 붉은색의 구리를 넣고 가열을 해. 그러면 자, 요놈은 붉은색이야. 근데 이게 검은색으로 변해.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된 거잖아. 네. 그러면 요 놈은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네. 근데 여기에다가 검은색 산화구리를 여기다 넣으면은 자, 요런 반응도 쓰는 게 있고 요 놈은 요렇게 되면서 산소 잃어서 환원. 그 다음에 산소 하나 더 얻어서 산화. 이런 반응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반응을 쓰기도 하거든. 자, 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 C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 이렇게 쓰는 반응들이 나와. 이게 구리의 반응에서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솥불꽃에 넣으면은 다시 붉은색 구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험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요런 시험관에 여기다가는 C 가루하고 CU5 가루 검은색이야 둘 다. 요거를 넣고 가열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관을 꼽아 놓고 요 바깥에 비커에는 석회수를 집어넣어놔. 자, 그러면 여기 봐. 자, 다들 호돈수 물질이 여기 보이지? 네. 이 반응에서도 이거 호돈수 물질, 이거 호돈수 물질, 다 호돈수 물질. 여기도 호돈수 물질이 있잖아. 네.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산화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응은 이제 시험관 속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CuO가 자 C하고 반응을 해서 자 왼쪽에 쓴 반응하고 똑같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잖아. 근데 비커 속에서는 뿌옇게 흐려져요. 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하죠. 자, 앙금 생성 반응이란 뜻이지. 네. 자,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 반응이다 그랬죠. 네. 산화환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화학식으로 쓴다면 석회수가 뭐냐면 CaOH2 수산화칼슘이에요. 여기에 CO2가 들어가면 CaCO3 앙금이 되면서 물이 생겨. 자, 이 반응식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호돈소 물질이 하나라도 있냐?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하느니 아니야, 여기서.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 살폈으니까 이거 지워줘야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잔 말이야. 앞으로 우리는 산화환원은 산화수로 따질 거예요. 근데 도대체 산화수가 뭐냐, 무슨 수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가 화합물을 만들 때, 자, 원소가 화합물을 만들 때, 잃거나 얻은 전자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화합물을 만들 때 잃거나 얻은 전자수를 우리는 산화수라고 한다. 그리고 공유결합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자, 전기 음성도가 크면은 뭐를 다 끌어당겨요? 전자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겨 버리겠지? 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모두 제공을 해. 전자쌍을 모두 제공한 후에 준 다음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와 비교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잃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고 얻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이게 산화수로 우리가 이 산화를 따지는데, 자, 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몇 가지 한번 이걸 외워버리자. 자, 매번 구조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산화수에 대한 규칙을 몇 가지 외우면, 자, 모든 포던소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니? 모든 호던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에요. 이런 것들. 네. H2, N2, O2, F2, CL2 또는 AL, MG, CU, 그 다음에 탄소, 흑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든단 말이지. 자, 화합물을 만들 때, 자, 우리가 족별로 따질 수가 있는데, 1족, 2족, 13족, 14족은 보통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져요. 그 다음에 15, 16, 17쪽은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가져요. 이게 보통이야. 근데 단 예외 많아.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저래. 그리고 최대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더란 얘기야. 자,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족을 결정했잖아. 같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세 번째. F는 화합물에서 F2에서는 0이지만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만 가져요. 그러니까 화합물에서 F가 있다. 그러면 산화수를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계산하고 하면 돼. 자, F가 있는지 없는지 따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 자, 산소가 있는지 봐서 산소는 보통이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요거를 외워야 돼. 자, H2O2는 마이너스 1. O,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그 다음에 O2F2는 플러스 1이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합물에 F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O가 있는지 살펴라. 그 다음에 H는 비금속과 결합할 때 플러스 1을 가져요. 산화수가. 그리고 금속과 결합하면 마이너스 1을 가져요. 자, 그래서 CH4다. 그러면 요게 비금속과 결합했으니까 플러스 1짜리가 4개야. 그러면 요 탄소는 마이너스 4짜리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NH3는 N이 얼마짜리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짜리가 되겠지. 자, NaH에서 요 H는 마이너스 1이에요. NA가 플러스 금속과 결합한 거야. 이해되지? 네. 네. 자, 여섯 번째는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 전하량과 같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자, Cl-는 얘는 마이너스 1이 산화수. Se-는 마이너스 2. Na 플러스는 플러스 1. Cu2 플러스는 플러스 2가 산화수다 라고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원자단에 원자가 여러 개로 된 이온이 있어요. 다원자단 이온의 산화수 총합이 이온 전하량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지. 자, CO3 E-라고 하면 C는 자, 얼마짜리냐? 그럴 때 5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6인데 거기에 C가 얼마짜리인지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4짜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네. NO3 마이너스에서 얘는 그럼 플러스 5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MnO4 마이너스에서 Mn은 플러스 7짜리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Cr2O7E 마이너스의 Cr은 얼마짜리야? 플러스 12. Cr 두 개가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해야지.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ClO4 마이너스에서 Cl은 플러스 7이고 ClO3 마이너스에 Cl은 플러스 5, ClO2 마이너스에 Cl은 플러스 3, ClO 마이너스에 Cl은 플러스 1짜리. 자,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 3, 5, 7. 최대 산화수가 얼마야? 플러스 7이요. 플러스 7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7개다 이렇게 따져주면 돼. 그래서 Cl은 17조 원소다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 요거 7가지를 알고 나서 이제 8번째. 요건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탄소화물에 C 산화수를 계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C와 C 간 결합은 산화수를 따지지 않아요. 산화수를 계산하지 않아. 왜냐면 탄소와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없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야. C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와 결합할 때는 탄소는 자, 결합선 하나마다 한 개마다 플러스 1씩 부여를 해요. 그리고 작은 원자와 결합 시에는 마이너스 1씩 부여를 한다. 이게 탄소의 산화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2중, 3중 결합은 2배, 3배를 적용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폰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이게 전기음성도거든. 네.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런 거야. 자, COH 이 메탄올이에요. 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쓰자. 에탄올로 표시해 줄게. COH 이게 에탄올이야. 여기에 탄소 2개가 있지. 네. 첫 번째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 C가 마이너스 3이요. 결합한 C끼리는 결합은 치지 않는 거고 C에 결합한 H는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것과 결합했지. 네. 작은 원자 결합 C는 마이너스 1씩 결합선 하나마다. 그러면 네. 결합이 세 군데 돼 있잖아. 마이너스 3이요. 요게 세 군데 아니야? 네. 세 군데니까 마이너스 1씩 부여를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3이지. 네. 그 다음 옆에 거 봐봐. H 2개니까 마이너스 2를 받았다가 5가 결합했으니까 큰 원자 결합했으니까 플러스 2를 받았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받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따지란 얘기야.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이렇게도 나온 거. 자, 여기에서는 자, 요 탄소는 똑같아. 마이너스 3이야. 요 탄소는 얼마일까? 플러스 3. 네, 여긴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자, 산소하고만 결합해 있잖아. 결합선 3개가. 그치? 네. 이렇게 결합하는 것들을 모두 산화수는 이렇게 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산화수와 산화환원을 따지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Cl2가 H2O에 녹아서 HCl 플러스 HClO가 될 때 봐봐. 자, 요거는 산화수가 0이지 혼원소 물질이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비금속과 결합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요게 마이너스 2네. 네. 그러면 봐봐.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는 왼쪽과 오른쪽 변함이 없지.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됐어.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했지. 네. 환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되면서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했지. 네. 이게 산화예요. 자, 그럴 때 이런 반응에서는 Cl2가 산화제이며 환원제고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된 물질이에요. 알겠니?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광합성하고 호흡에서 자, 왼쪽으로 가면은 요거 오른쪽으로 가면 광합성, 왼쪽으로 가면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때 요 탄소와 요 탄소의 산화수를 비교해 보자. 첫 번째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니? 플러스 4요. 네, 플러스 4야. 근데 포도당의 요 탄소는 얼마짜리니?
얼마짜리? 0? 네, 0이에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짜리가 6개면 마이너스 12지. 네, 플러스 1짜리가 12개니까 플러스 12. 그거 두 개 합치니까 0 나오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탄소는 0짜리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환원이야. 네. 그러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환원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산화. 이게 산화가 되는 거지.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하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우리 금속의 반응성 이거 한번 외워보자. 금속의 반응성이라고도 하고 이온화 경향이라고도 불러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어떤 게 있냐면 자, 칼카나마 아라철 리주납 수구 수은 백금. 자, 요렇게 있어. 자, 요거 왼쪽으로 갈 때 경향과 오른쪽으로 갈 때 경향은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자, 얘네는 반응성이 증가해요.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온화 경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 커지고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는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면 전자를 잃기 쉬운 놈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면서 자, 산화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려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 그랬지? 검서가 금속. 금속이 금속이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도 감소해요. 이온화가 잘 안 되려고 해. 이온화 저기에서 한 글자 빼먹었다. 이온화 경향. 자, 여기에서는 이온화 경향이 역시 감소해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기 쉽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잃기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네, 전자를 잃기 어렵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녹슬기 어려워, 산화되기 어려워, 어렵다. 어떤 것들이 금속이 이렇게 되기 어려워. 그러면 금속이 반응 안 한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첫 번째, 전자를 받기 쉽다. 전자를 받으면은 음이온이 되느냐? 아니에요. 자, 금속으로 석출되기 쉽다.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되기 쉽다. 그 다음에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가 이렇게 되기 쉽다? 여기에서는 금속. 금속이 아니고 아, 금속 금속이. 이온이 전자 받아서
환원되는 거잖아. 네. 그래, 금속이 전자받아서 음이온이 되냐? 금속은 전부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속 이온이 저렇게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알겠냐? 네.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밀림의 왕 얘기를 해봅시다. 밀림의 왕.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자, 밀림의 왕은 누구야? 사자요. 숫사자죠, 숫사자. 자, 숫사자 A 남사자가 있지. 네. 이 숫사자가 거느리는 요 영역을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액. 그러면 숫사자나 암사자는 용액 속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해요, 이온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숫사자는 양이온, 암사자는 음이온인데, 자, 바깥에 저 숫사자가 또 다른 숫사자가 있어. 얘네는 금속이거든? 근데 요 숫사자가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용액 속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네. 요 숫사자하고 싸워야 돼. 이거 양이온이야. 얘는 음이온이야. 그러면 저 숫사자하고 싸워서 이겨야 들어갈 수 있지. 네.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금속이 용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이온으로 돼야 되겠지. 네. 양이온으로 돼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이온으로. 양이온으로 들어가려면 전자 잃고 산화돼야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싸움에서 진놈은 빠져나가야 돼. 도망가지요. 네. 그러면 금속으로 도망가요. 금속으로 도망갈 때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양이온이 중성이 돼야 되니까 전자를 얻고 도망간단 말이야. 네. 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깥에 있는 숫사자는 금속이고 안에 있는 놈은 양이온으로 존재하다가 바깥에 있는 놈이 들어오면 도망가야 살아. 그치?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줄 텐데 그 두 가지 예가 뭐냐면은 저거는 그냥 놔두고 자, 요거만 지어보자. 요거하고 왼쪽에 요거만 지울 거야. 그리고 반응성 위에 거 그대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전자이동과 산화하는을 따지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을 한번 따져보잔 말이야. 자, 첫 번째 자, 금속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을 예를 들어보자. 자, 금속 마그네슘은 고체, 염산은 수용액.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는 고체 금속이고 얘를 봐봐. 수용액이잖아. 네. 수용액은 이온으로 존재하잖아.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치? 네. 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봐봐. 수소는 여기 있고 마그네슘은 여기 있어. 누가 더 센 놈이냐? 마그네슘이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자, 쟤네들 애인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수소는 용액 속에서 빠져나가야 돼. 도망가야 돼. 자, 그때 얘는 Mg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ECl 마이너스는 그대로 얘는 기체로 빠져나갔어. 자, 여기 잘 보면은 산화된 놈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잖아. 산화된 놈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마그네슘 금속이에요. 요 네. 놈이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에 두 개의 전자를 잃고 나갔어.
그러면 환원된 건 누구냐? 빠져나간 이온을 찾으면 돼. 수소이온이죠. 네, 수소이온 두 개가 전자를 받아서 H2 기체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 두 개를 산화 환원에 반응 두 개를 더하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이온들끼리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생기고 H2 기체로 빠져나간 거야. 자, 이걸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자, 이 알자 이온 반응식에 빠진 놈이 있죠. A냐, A. Cl-는 부경권 이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속의 이온수는 어떻게 변하니? 줄어들어요. 여기 감소해요. 왜 감소하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 왜냐면 들어오는 거는 요거야. 이게 들어온 거잖아. 마그네슘 이온. 자,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하나가 들어왔어. 근데 얘는 빠져나갈 때 두 개가 빠져나가서 H2로. 그러면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거죠. 자, 나가는 이온 총 전하량하고 이 나가는 이온의 총 전하량은 들어오는 이온의 총 전하량하고 무조건 같아야 돼요. 네, 자, 이래야 이제 가능해지거든. 용액속이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온 한 개 전하량을 비교해 볼 때, 자, 이온 한 개야. 들어오는 이온이 나가는 이온보다 크면은 이때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네, 자, 여기서 봐봐. 들어오는 이온은 2 플러스인데 나가는 이온은 플러스가 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소해. 이게 같을 때는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 이렇게 거꾸로 되면 이거 오히려 증가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지. A 플러스와 B 플러스는 몇 대 몇으로 교환되니? 2대 1이요. 그렇지. 2대 1로 교환이 돼요. 얘 하나 들어오면 얘는 두 개 들어오면 얘는 하나 나가고 이런 뜻이지. 네, 그리고 A 플러스하고 B 3 플러스는 몇 대 몇으로 교환되니? 3대 2요. 3대 2로 교환된다. 이거는 다 알 수 있겠지? 네, 전하량 합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밀도는 어떨까? 이렇게 한다면은, 자,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걸 비교할 때, 여기서 증가해요. 왜 증가하냐면, 자, 마그네슘은 하나가 들어올 때 24, 원자량이 24짜리가 들어와. 근데 네, 수소는 두 개 나갈 때 1짜리 두 개가 나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잖아. 근데 이 용액의 밀도와 반응이 진행될수록 금속 막대 질량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마그네슘 금속 막대 질량은 자꾸 금속이 녹아 들어가니까 감소하겠죠. 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요거에서는 요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본다면 두 번째. 자, 금속과 금속 염의 수용액 반응. 자, 금속과 금속 염의 수용액 반응의 예를 자, 똑같이 마그네슘과
황상구리 수용액을 예를 들자. 황상구리 수용액 반응. 자, 요것도 마그네슘 고체, 황상구리 수용액. 자, 이 속에서는 고체 금속이 얘고. 자, 얘는 이온화되죠. Cu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 자, Cu는 여기 있고 마그네슘은 여기 있어. 마그네슘이 고참이니까 마그네슘이 애인을 뺏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지. 네, 그리고 Cu가 고체로 도망가 빠져나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그네슘 이온과 황산 이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고체 금속이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야. 산화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용액 속으로 들어간 거 마그네슘 고체가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면서 수용액 속에서 두 개 전자를 잃었네. 자, 전자를 두 개 잃은 놈이 있으면 두 개를 얻은 놈이 있어야 돼. 그러면 환원된 건 누구냐? Cu2 플러스가 전자를 받은 거지요. 네,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Cu 고체로 됐어. 역시 이 두 개를 더하면 알자 이온 반응식이 나오는데, 자, 마그네슘 고체가 Cu2 플러스 수용액에 반응해서 마그네슘이 수용액 속으로 이온으로 들어가고 고체가 남더라.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구경꾼 이온은 SO4 2-죠? 네. 구경꾼 이온이 되더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속의 이온수는 어떻게 되니? 같아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경우지 하나의 이온 전하량을 보면은 들어오는 이온은 2 플러스, 나가는 것도 2 플러스. 그러면 1대1로 교환되니까 변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네, 감소해요. 왜냐면 CU는 64짜리거든. 네, 그러면 64짜리가 나가고 24가 들어오니까 용액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야.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근데 반응이 진행될수록 이제 금속 막대 질량은 더 증가하겠지. 네, 왜냐면 구리가 여기에 달라붙어요. 알겠니? 네, 그리고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자, 푸른색이 무색으로 변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푸른색이 무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뭔가 없어지는 이온 때문이겠지. 네.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온이 누구였어? 구리이온이요. 구리 이온이 이게 용액 속에서 푸른색을 띠게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면 그 밑에 금속의 반응성을 살펴볼까요? 라는 예가 하나 이렇게 빈자리가 있지. 네, 자, 그 그림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C 이온이 있어. A 금속을 넣었어. 자, 그리고 이 용액 속에 C 이온이 있어. 여기에다 B 금속을 넣었어. 그랬더니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났고요.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응성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A하고 C 중에 자, 누가 반응성이 크니? A요. A가 더 커요, C보다. 왜냐면 A가 들어갔잖아. 근데 네, B하고 C 중에는 C요. C가 더 크죠? 네, 이 두 개의 반응을 비교하면 그래서 반응성은 이렇게 나오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고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이 반응성은 금속은 환원력의 크기와 같아요. 환원력은 A, C, B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환원력이니까 자신이 산화되려는 능력이지. 네. 남을 환원시키는 것. 근데 만약에 이걸 산화력으로 따져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A, C, B 거꾸로 하면 되나요? 네. 아니야. 금속에서는 A 이온, C 이온, B 이온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신이 환원되려는 능력이잖아. 네. 그러면 금속은 있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된다?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온이어야 돼. 이온. 그러니까 금속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중성의 금속이 되는 거야. 그게 산화력이야. 여기서는 이온으로 따지면. 알겠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